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뉴스 플로에서 나오는 기사를 전적으로 읽는 식으로 하고 제 생각을 조금 넣어서 하는 건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노동 전국회의 사업계획 일상적 자주통일운동 민주노총 주관적 내용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민주노총이 저는 그냥 민주노총이 그냥 인권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민주노총이 대부분 일상적 자주통일이 뭐냐면 이게 북한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북한을 찬양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민주노총이 주로 하는 게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지만 대부분 반일 반미 그리고 북한과 통일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특히 민족해방파 NL, 이 NL이 주체사상파거든요. 주체사상파가 뭐냐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남한의 반체제 세력 이거를 주체사상파라고 하거든요. NL. 그리고 민주노총이 지금 대부분 그 민주노총 임원들이 학생 운동권 출신이에요.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학생 운동권 했던 사람들이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민주화 운동이 사회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공산주의 이걸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했던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총 지도책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근데 요번에 뉴스플로에서 단독으로 이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한번 들러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또 하는 말은 문바. 이 문바들도 대부분 문바들이 친미를 하고 싶고 미국과 동맹을 하고 싶지 반미, 반일 이거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문바들은 대깨문이 아니라는 거를 꼭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그 뉴스에서 보면은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키고 통일을 이루어 북한의 선진화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노동자를 해방한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북한이 난 솔직히 북한이란 말도 좀 그런데 어,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북조선 어떻게 북한이 선진화된 산업 기반이 대한민국보다 있습니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거 한 70년대? 60년대 얘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21세기에도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21세기에 사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60년대, 70년대에 살고 있어요. 아,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뭐, 결의 하나라는 대중조직이 있는데, 그 대중조직도 뭐 조상우 전 민족화해협력의회 지도위원, 뭐 김중배 전 MBC 사장, 권낙기 통일관장 고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의 의원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람들이 고문 자문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국 뱃서의 저자 김민웅 경희대 문명원 교수가 서울 결의 하나의 대표래요. 이 단체가 뭐냐면은 민주화 운동을 조용히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얼굴 마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뒤에는 지도와 지도와 실무는 주사파 핵심 인사들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했지만 주사파가 뭐냐? 주체사상파, 민족해방파, NL,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남한의 반체제 세력. 그러면 결론 말하고 서울 결의 하나회라는 대표 조직, 대중 조직은 이 NL이라는 정치 대한민국 반체제 세력인 거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이 사람들을 서울 결의 하나에 이 사람들을 얼굴만도 내세워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당이랑 닮았냐면은 신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통합진보당이 이런 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부활하려는 우려가 보인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저도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당시 이 통진당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이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 요번에 북한이 그 당대하면서 그랬죠. 핵으로 그리고 무력으로 남한을 통일하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죠. 원래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이 기사를 읽어보고 이 통진당 해산됐을 때 이 발표문들을 이 사람들의 주장을 딱 했을 때는 일치되는 거죠. 폭력으로 통일을 하겠다. 그리고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한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 NL들이 다 더불어민주당으로 갔거든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거의 NL밭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고소당할래나? 근데 그럼 만일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이 180석에 몇 석이나 NL의 영향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걸 하다 보면서 삼치선치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 경기도도지사가 조금 우려되는 점이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옆에 도와주는 단체가 민주노동당이었고 또 뭐더라 경기동부였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석기 쪽이랑 연결돼 있는 그런 정치 단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연관이 많이 돼 있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한다는 식으로 많이 나와요. 저도 지금 우려가 솔직히 되고요. 이 기사를 나중에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번 선거를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것까지는 그런대로 뭐 알겠어요. 우리는 문과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대주라고 더불어민주당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계속 디스당하고 있죠. 패싱 당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살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바란다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을 다시 깨야 되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윤 총장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정말 일만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정치 놀이하고 세금 갖고 장난질 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만일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밑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윤석열 총장 밑에 얼마나 대단한 장대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까? 한동훈이라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동안 숨죽였던 정말 청렴뱅백하고 고든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라가 한번 다시 리빌딩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국민들을 위한 현안이 엄청 많은데 그거에 대한 현안을 아무것도 내놓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세금 가지고 퍼주기식으로 선심식으로 국민들한테 생색만 내는 정치인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조금 우려가 돼요. 이게 정치도 포퓰리즘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도 분도 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들도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 대표한테 그 소송 건 거 아시죠? 아, 꿀잼입니다, 꿀잼. 5억. 유시민이 어떻게 얘기할지 참 궁금합니다.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지. 우리를 그렇게 농락한 유시민이 어떻게 당하는지 이거 지켜보는 것도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